현재 우한폐렴 급락장에서 조금 버티거나 괜찮은 업종이 없는지 조금 봐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종 의견을 좀 부탁드렸는데 레이맨 39님께서 금융주, 증권주도 언급을 주셔서 한번 금융주, 증권주까지 한번 같이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정의 폭이 깊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급락장세를 연출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일단은 뭐 코스피가 떨어지면 증권이나 금융은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일단은 그래도 한번 업종을 코스피에서 쭉 내려보시면은 증권 업종, 그리고 은행, 금융업, 증권주 같이 떨어졌죠. 그리고 금융업, 은행. 그죠. 생각보다 이제 우한폐렴의 그 전파 속도가 빠르고 확진자가 컸기 때문에 중국이 급락을 했고요. 중국 여파로 우리 같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나스닥도 좀 같이 조정이 오고 있다는 점인데 개인적으로 우한이나 중국보다 나스닥이 더 무섭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떤 업종이 좀 괜찮은가 봤을 때 자동차가 따로 없고 보통 운송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동차는 그래서 업종 차트보다는 운송 쪽은 좀 섞여 있어 가지고요. 현대차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차트인데요. 현대차 상당히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 다른 거에 비해서 여러분 봤을 때도 오르다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좀 안 좋았을 때 오르다 물론 이제 급락이 깊어지면 이렇게 모든 업종이 다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양호했다. 근데 또 자동차가 또 다 양호한 건 아닙니다. 현대위아는 또 급락을 했어요. 현대위아 얘는 조금 약간 이상한 게 가끔씩 이런 급락을 일부러 만들어내는데 공매도 치고 하는데 이게 언제도 그랬었냐면요. 보시면은 이때도 그렇고 꼭 이렇게 만들어낸 후에 다시 올리고 하는데 아마도 얘가 볼 때 주식 선물과 연관돼서 약간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외국인들이 급하게 파는데 이상하게 이런 일을 할 때 기관하고 같이 움직이고 조금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우한 여파 때문에 글쎄요. 그래서 이유를 좀 찾아봤더니 이건 것 같아요. 그죠? 우한에 진출되어 있는 한국 기업이 있나 했더니 보시면은 요 기업들이 우한에 진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죠. 이것도 제가 이유가 뭔가 해서 한번 찾아본 건데, 그렇다면은 사실 이거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파에 따라 다르죠. 우한이 만약에 한번 한 1년 이상 도시가 유령 도시처럼 된다고 하면은 여파가 있겠지만, 근데 사실 여러분들 생각하시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의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한에 돼 있는 뭐 LG아웃시스나 포스코들을 급락했나 보면은 현대위아보다 훨씬 덜하죠. LG아웃시스는 하락을 했는데 급락 형태가 아니고 원래 좀 하락을 하고 있었고 이거는 그죠. 현대위아는 조금 주식 선물에 상장돼 있어서 약간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만약에 우한의 여파가 조금이라도 회복이 됐을 때 가장 많이 오를 종목을 꼽으려면 지금 이런 종목들 캐치해두고 계시면은 좋습니다만은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어서 근데 외국인도 참 이상한 게 이렇게 사고 있었단 말이죠. 참 이상해. 이거는 주식 선물 플레이가 아니면은 좀 그러니까 무한 여파가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요거는 좀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우한 만약 패럼 여파가 잦아들 때 그때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좀 알아두시고 물론 전기차로 바뀔 때 글쎄요. 이제 그거는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또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주들이 지난주 잠깐 꿈틀했다가 다시 이제 목금 떨어졌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진원생명과학이라고 한번 보시면은 어, 갑자기 그러니까 우한 여파로 급등했다가 엄청 급등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2,500에서 2배 넘게 6,000원 가까이 급등했다가 금요일날 하한가 맞았습니다. 근데 보면은 PER이나 PBR상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요. PBR도 높고 해서 접근할 종목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눌림목을 주는 종목들 중에 예를 들면 중소제약주 중에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광동제약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은 오히려 더 하락 중인데 이런 종목들은 차라리
PBR, PER상 더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덜하는 이유는 일단 외국인들이 많고, 지금 중소제약주들 뭐 있죠? 뭐 유유제약, 뭐 또 뭐 우리들 제약, 뭐 사마제약 그런 보통 보통 한 2천억 아래 시총 2천억 아래 종목들이 일제히 떴다가 가라앉았는데 좀 큰 종목 중에 녹십자 같은 것도 있죠. 녹십자도 지난주에 살짝 떴다가 다시 다 하락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신일제약 이런 것들도 보시면 그러니까 그 폭이 다 다른데 중소형 종목이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이거? 시가총액 875억 아닙니까? 이렇게 시가총액 낮은 종목들을 올리기가 쉬우니까 지난주에 화들짝 한번 일부 올렸다가 지금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 PBR이 낮고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진짜 수혜가 될지는 만약에 우리나라의 무한폐렴이 창궐 하게 된다. 중국처럼 일본 뉴스에서는 이제 수액 업체들 뭐 대한약품이나 근데 대한약품도 제가 보니까는 대한약품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신일제약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다 보세요. 요거까지 설명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하는 게 다 추천주는 아닙니다. 보세요.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경고했던 거 이게 2015년인데 줄줄이 이렇게 왔다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도 그렇고 광동제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약주를 경고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지난 한 4, 5년 동안 중소제약주는 오른 시기가 보통 다 2015년 이게 다 달라요. 중소제약주 오른 시기 다르고 대형주 오른 시기 또 다르고 셀트리온처럼 바이오시밀라 또 오른 시기 조금씩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거품이라고 계속 얘기해 왔지만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떨어져 중간에 또 떨어진다고 얘기했죠. 또 떨어진다. 결국 거의 제자리 비슷하게 오잖아요. 그죠? 제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위험성 많이 떨어져 있고 물론 상황 따라서는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이때보다는 훨씬 이제는 좀 이제 중소제약주들 중에는 PBR 뭐 2 아래 1 아래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리고 PER이 한 15 아래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종목들 이제는 이렇게 제자리로 온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경고를 해제하겠으니까 여러분이 각자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한 가지 변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BR은 이제 거의 저평가나 투자 가능한 레벨에 왔는데, PER도 뭐 괜찮은데,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약업체 저희는 대다수가 이제 복제약들인데, 복제약 중에 라미티딘인가 뭔가 해서 약간 발암물질이 발견된 제약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속아내려면 이제 여러분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약들은 이제 판매 중지에 들어간 약들이 있다. 일부 성분에서 발암물질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 그런 기업들은 실적이 좀 줄어들겠죠.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늘 뭐 조류독감이나 이렇게 오르던 중앙백신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중앙백신은 이제 뭐 조류독감 뭐 이런 거 나오면 늘 오르는 이것도 이제 2015년도에 많이 올랐었고 이것도 지난주 올랐다 떨어졌죠. 조류독감이 중국에 발생했다는 뉴스가 있는데 근데 중앙백신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PBR상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PER이 좀 높고 게다가 2019년 실적도 좀 줄어들고 있어서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그동안에 뭐 셀트리온이나 뭐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나 뭐 지금 그런 거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제약주 중에서 그래서 중소제약주들 중에 실적 좋고 그런 종목도 투자 가능한 레벨권이라 보여지고요. 근데 그건 아셔야 되는 게 정말로 지수가 안 좋아지면은 제약주고 뭐고 지금 말한 거 상관없이 다 무너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염두에 두십시오. 이 와중에 금요일날 LG 디스플레이가 올랐는데요, 홀로. 뭐 이런 좋은 뉴스 전망들이 있는데 일단은 LCD 패널 가격이 상승하는데 수혜이긴 하죠. 그리고 뭐 최근 들어온 거는 뭐 그동안 계속 외국인 팔다가 조금 들어온 건데 근데 아직도 공매도 비중이 꽤 되고 한 6% 정도 되고요. 아무튼 LCD 패널 가격이 오를 때 LGD보다도 좀 다른 종목이 없나 실리콘웍스도 좀 제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들이요. 요 정도 눈에 띈다 더 있겠지만 이후에 LGD보다 좀 더 좋은 디스플레이 업종 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